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교재 231페이지를 피십니다. 231페이지, 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하다가 지금 끄는 부분입니다. 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 그쵸? 그 약. 약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해서 10%, 이 숫자 알아둬야 됩니다. 10%. 그 다음에 검출한계,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LOD가 이제 검출한계예요. 한계고, LOQ가 정량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정량 한계는 검출 한계에, 이거는 검출 한계의 3배 됩니다. LOD에 곱하기 3배. 요거를 꼭 그러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이 정량 한계는 또 표준 편차에 이 표준 편차에 10배로 봅니다. 10배. 자, 다음 장을 이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그 이제 정량 한계, 아래쪽에, 여기 이제 표준 편차가 있죠. 10배. 그렇죠. 요 페이지에 표준 편차 10배.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회수율하고,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탈착 효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합착제를 나중에 사용을 해가지고, 그 합착제 내에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채취한 물질이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탈착을 할 때는 이제 탈착 효율이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수율이라는 여과지 같은 걸 가지고 채취된 성분이 어느 만큼 회수가 되느냐.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회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뭐냐면 꼭 정리를 체크하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는 여기는 용기에 대한 용기정이 있습니다. 용기. 그 용기에 대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해놓은 건데, 그래, 밀폐 했을 때, 요 밀폐는 요 폐를 따가지고 결혼할 때 주고받는 폐물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폐물. 그 다음에 이제 기밀용기. 이거는 공기, 이렇게, 그런 기를 따가지고 공기. 그 다음에 밀봉용기. 밀봉용기는 우리 이제 뭐 삼천교육대 이런 데가 봉체조 같은 거 하고 뭐 그랬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봉체조. 이렇게 이제 이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광용기. 요거는 광선이죠. 광선이다. 광선의 투과를 막기 위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및 농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단위와 농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가스, 물질,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분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스트.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농도는 ppm 또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 그래서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 단위를 쓴다는 거. 요 두 단위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ppm을 쓰는 것은 주로 뭐가 되냐면 ppm. 요 단위는 주로 이제 기체에 보통 적용을 해요. 기체. 그 다음에 이제 액체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액체 중에 용해된 거예요. 중에 있는 것. 그래, 액체 중에 존재하는 물질이 돼야 됩니다. 액체 중에 존재하는 물질. 이거는 이제 기체에 존재하는 물질이나 액체 중에 존재하는 물질이 되는 것이고, 얘가 지금 뭐냐면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질량 농도죠. 그 요거는 기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뭐냐면 휴음이나 분진이나 휴음이나 미스트나 여기에 뭐냐면 이런 물질들은 전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수증기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가스와 같이 취급을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뭐가 돼? 입자라고 그러지, 입자. 입자상 물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자상 물질과 여기 이제 크게 분리하면 가스상 물질이 있어요. 그 얘네들은 둘은 뭐가 돼? 가스상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얘네들은 뭐냐면 셋은 뭐가 돼? 입자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상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고체나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분진 같은 거는 고체고, 휴음도 뭐냐면 고체죠. 근데 뭐냐면 미스트는 뭐가 됩니까?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냐면 다룰 때. 그래서 기체는 주로 뭐냐면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나 요건 같이 되죠. ppm으로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냐면 입자상.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질량 농도를 씁니다. 이 단위를 쓰는 거예요. 이 단위. 그러니까 뭐냐면 입자상 물질을 이렇게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입자상은 뭐가 됩니까? 얘 단위, 그러니까 ppm이라는 이 단위를 표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액체 중에 있는 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액체 중에 존재한다 그러면 소위 뭐가 되느냐면 수질에 있는 수질 분야. 수질. 그 다음 이제 용액 중에 이런 거예요. 그 수질에 있는 뭐냐면 뭐 SS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부유고형물. 이런 것도 뭐냐 ppm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뭐냐면 이제 관용 단위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죠. 미리그램 퍼 리터를 ppm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이 단위는 뭐가 됩니까?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형태. 이렇게 이 단위가 원래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수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것은 뭐냐면 관용이에요. 그 관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봐준다는 거지. 옛날에 통상 이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ppm이라는 단어 자체가 파트 퍼 밀리언입니다. 그 파트 퍼 밀리언이니까 바로 뭐가 되면 분율이 되는 거예요. 분율. 그 분율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여기가 분자가 질량이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분모도 질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분율이 됩니다. 용액 중에 있는 것들, 얘는 뭐냐면 고형물이지만 이거 고형물입니다. 그 고체형이라는 거예요. 고체. 입자 형태의 고체라는 건데 고형물이지만 뭐가 됩니까? 이런 ppm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이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뭐냐면 ppm으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고형물이나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런 마그네슘, 그러니까 칼슘 이런 거 물에 용해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뭐냐면 이러한 형태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게 ppm 단위다. 그 수질에서만 되는 거예요. 액체 중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뭐냐면 산업 위생을 다룰 때는 여기는 뭐가 됩니까? 얘는 공기가 되는 거예요. 공기 내지는 기체가 되는 겁니다. 요 단위가 기체 1세제곱미터 내지는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존재하는 특정한 물질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이 뭐냐면 이거는 공기예요. 공기 또는 기체입니다. 얘는 바탕이 뭐죠? 바탕이 물이라는 거예요. 용액이라는 거예요. 요 바탕이 뭐죠? 용액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얘는 바탕이 뭐냐면 용액이고 아니면 물이라는 거고 얘는 바탕이 물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기체 아니면 공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단위를 쓸 때 여기 특히 뭐냐면 조심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면을 한번 보게 되면 성면은 세제곱미터당 섬유 개수로 그래서 개포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요 단위. 그러니까 뭐냐면 성면은 꼭 단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면 세제곱 센티미터당 개수 나누기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예요.
요 세제곱을 이제 큐빅 이렇게 해갑니다. 큐빅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이 세제곱센티미터하고 단위가 같은 게 밀리리터가 단위가 같아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니콜을 하게 되면 개퍼 밀리리터로 나타내는 것과 뭐냐면 단위가 같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냐면 길이 단위가 길이라는 걸 알아둬야겠죠. 길이. 길이의 단위는 요 가장 짧은 단위가 옹스트롬이 있습니다. 이게 옹스트롬이라는 거예요. 옹스트롬 하기도 하는데 옹스트롬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요거보다 또 뭐냐면 짧은 단위, 긴 단위죠. 큰 단위가 되는 거예요. 나노메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노메타예요. 나노미터. 그 다음 뭐냐면 요거보다 마이크로미터. 이거는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갖다 붙이면 돼요. 요게 나노, 미터, 마이크로, 미터. 그 다음 뭐든 여러분들이 센티미터 있죠? 이건 센티. 그 다음에 이제 미터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킬로미터라는 게 있죠. 그쵸? 이게 다 길이 단위입니다. 전부 다 길이 단위. 우리가 흔히 뭐냐면 요거는, 자, 메타니까, 1메타가 얼마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100cm다. 이렇게 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 뭐냐면, 1cm는, 요 사이에 빠진 게 있네요. 미리가 빠졌어요. 미리. 1cm는 몇 미리냐? 그러면 10미리죠? 그쵸? 1cm는 몇 미리냐? 그러면 10미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1cm 사이에 뭐가 됩니까? 10개가 쫙 이렇게 선이 꺼여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10의 3성 관계예요. 10의 3성. 그러니까, 1마이크로메다는 1000나노메다가 되는 거예요. 1000나노메다. 그럼 옹스트롬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 미리 단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단위로 이해하는 거예요. 요 미리. 그래, 옹스트롬하고 뭐냐면 미리하고 관계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것분의 1 미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편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 환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옹스트롬은 무슨 단위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길이 단위다. 그러면 돼요. 네. 그 정도입니다. 이 옹스트롬을 뭐냐면 길이 단위로 미리로 환산하면 얼마냐?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미리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 크기를 알아두는 거죠. 자, 옹스트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죠? 옹스트롬 다음에 나노메타. 요 순서를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노메타 다음에 마이크로메타. 요 순서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밀리메타. 그 다음에 센티메타.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킬로메타. 요렇게 뭐냐면 흐르듯이 요 관계를 쫙 이렇게 써가면서 익혀두는 거예요. 길이 단위를. 그래서 얘를 뭐냐면 얘 관계, 이 관계. 이게 뭐냐면 10mm가 1cm니까 10의 관계다. 얘는 뭐가 됩니까? 10의 3성 관계다.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3성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1mm는 몇 마이크로메다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를 큰 단위, 요거를 작은 단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뭐냐면 이게 삼성관계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뭐가 되면 1mm, 니콜은 이거는 뭐가 되면 작은 단위로 갈 때는 여기 올려주는 겁니다. 10의 3성 이렇게 마이크로메다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반대로 뭐냐면 반대로 갈 때 1 마이크로메다는 몇 미리냐 이렇게 환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요거는 그대로 뭐냐면 여기 자 이게 둘을 따져보는 항상 얘하고 따졌으니까 얘가 작고 얘가 뭐냐면 큰 단위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큰 단위. 메타보다는 킬로미터가 큰 단위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요거 작은 단위에서 뭐냐면 뭐로 갑니까? 큰 단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10의 삼성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넣을 때는 마이너스 삼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여기는 1 마이크로메다는 니켈. 그래 여기에 미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이다. 이렇게 미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여기 앞에서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1mm는 해가지고 1mm는 몇 마이크로메다냐 그러니까 얘가 몇 마이크로메다냐 이렇게 하니까 얘가 큰 단위, 얘가 작은 단위. 그렇죠? 그래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삼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삼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뭐냐면 하려니까 얘는 작은 단위, 이거는 큰 단위.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갈 때는 10의 삼성 관계에서 요게 항상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삼성. 여기서 역으로 가면 마이너스 삼성.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1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단위, 작은 단위로 가면 10의 삼성. 그럼 반대로 뭐냐면 이렇게 환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니까 마이너스 삼성. 이렇게. 그래서 얘도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삼성.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00만분의 1mm 단위.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 단위를 알았죠. 길이 단위.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단위 순서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옹스트롬. 요 순서만 알아둬도 됩니다. 나노메타, 그 다음에 마이크로메타, 그 다음에 그 위 단위가 밀리메타, 그 위 단위가 센티메타, 그 위 단위가 미터, 그 위의 단위가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는 1000m가 1km니까 10의 삼성 관계, 얘하고 얘는 100cm가 1m니까 10의 제곱, 요거는 뭐가 됩니까? 10mm가 1cm니까 10의 1성 관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의 1성. 요거는 뭐냐면 마이크로메다 미리는 뭐가 됩니까? 1000마이크로메다가 1mm니까 10의 3성. 그렇죠? 1 나노메다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3성. 나노 마이크로메다 됩니다. 이거의 10의 3성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계니까 뭐냐면 여기서 1이 가면 플러스, 여기서 1이 가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 옹스트롬에서 요렇게 갈 때는 뭐가 됩니까? 1000만분지 1이라고 그랬죠. 1000만분지 1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으면 단위 환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중에서, 여기 이제 별첨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1인치라는 거예요. 인치는 2.54cm입니다.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인치. 그래서 이제 아까 뭐냐 24인치 같은 것도 2.54를 딱 곱하면 금방 나오죠. 그럼 몇 센치 이게 나오니까 뭐냐 그게 나누기 100 하게 되면 몇 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피트, 피트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0.3048입니다. 48 미터입니다. 그러면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여기 점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30.48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알아두는가 요렇게 알아두는가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 단위를 이걸 하나를 했다는 거예요. 길이 하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거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면적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면적의 단위는 길이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길이의 제곱. 면적 단위는 길이의 제곱이다. 그 다음 뭐냐면 세 번째 부피 단위. 부피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길이의 세제곱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길이 단위로 완전하게 딱 터득해서 뭐가 됩니까? 면적 단위, 부피 단위로 전부 다 환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면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십시오. 1제곱미터는 1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는 몇 제곱 센티미터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하는 걸 보자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계산할 때는 항상
여기에 뭐 목적지예요. 요 단위를 구할 때 요걸 x라고 넣는 거예요. 제곱센티미터. 이건 니콜은 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구하는 값을 맨 앞으로 빼는 거예요. 빼놓고 여기 지금 뭐냐면 요 값을 넣어요. 1제곱미터는 했으니까 요걸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담벼락을 쌓아요. 담을 딱 쌓고 미터 아닙니까? 미터를 지금 뭘로 바꿔야 돼요? 센티미터로 바꿔. 이게 위에 거 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얘를 여기에 미터를 쓰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얘가 미터니까 여기에 미터를 쓰는 거예요. 대각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항상 뭐가 됩니까?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얘가 분자에 있을 때 분모의 단위를 쓰면 이거는 지워지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는 니콜이 되는 걸 쓰는 거예요. 메타. 그러면 1m는 얼마죠? 100cm. 그러니까 여기 100을 잡아놓습니다. 센티미터. 이렇게 잡아놓아요. 그 다음 뭐냐면 여기에 1m는 100cm라는 걸 넣었죠. 니콜이 들어가네, 여기. 그러면 이제 얘가 제곱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곱을 붙이세요. 1의 제곱입니다. 밑에 제곱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와 숫자에 똑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뭐냐면 100의 제곱에 붙이고 요 단위도 뭐냐면 제곱을 붙이는 거예요. 숫자와 단위에 똑같이 앞에 했던 것처럼 요거 닮아서 얘가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 다 붙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얘가 뭐냐면 세제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 다 붙이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지? 이거 세제곱 나오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뭐냐면 요 단위를 끊어요, 이렇게. 이거 왜?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이니까 끊어요. 그러면 뭐냐면 100의 제곱이면 뭐가 돼요?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X 값이. 그래, 계산기 가지고 뭐냐면 100 누르은 다음에 뭐냐면 X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XY. 이렇게 돼 있는 키가 있어요. 요 키가 있으면 되고. 요 키를 딱 누르고 뭐냐면 제곱. 이렇게 누르든가. 아니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시오 같은 거는 이 끝세 이걸 씁니다. 이렇게 끝세. 네. 100을 누르고 이게 뭐냐면 끝세 이 키를 눌러요. 그러면 100에 뭐냐면 끝세 누르고 뭐가 됩니까? 제곱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니콜 하게 되면 됩니다. 이제 무게 단위를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무게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 그 다음 이제 질량 이런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게 단위라고 했을 때는 무게 단위, 그래 힘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게 단위는 힘의 단위다. 그래서 뭐냐면 이 힘의 단위는 무게 단위, 그러면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중을 붙입니다. 그럼 질량 단위는 어떻게 되지? 킬로그램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질량 단위 또 그램 같은 것도 있죠. 무게의 값이나 아라비아 숫자예요. 아라비아 숫자상의 값, 무게의 값이나 질량의 값, 아라비아 숫자상 같아요. 이거는 동일합니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 뭐냐면 만약에 무게 70kg 중 이렇게 말하게 되면 질량으로 하더라도 뭐냐면 이거는 70 이렇게 써도 좋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뭐만 다르다는 거예요. 요 단위를 나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얘는 단위를 무게로 이렇게 쓴 거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상의 값은 똑같아요. 아라비아 숫자상의 값은 같고 뭐가 다르냐면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단위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단위를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를 그냥 곱하고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로 할 때는 같이 취급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힘을 사용하는 단위라는 거예요. 힘. 공학 단위입니다. 공학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거는 뭐냐면 자연계열에서 보통 취급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절대값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변하는 값이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다 이거죠. 그런 게 그럼 시험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왜 그거 가르칩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단위에 뭐냐면 속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시험 치는 이유는 뭐가 돼요? 붙으려고 하는데 출제하는 사람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제하는 거예요.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그거 다 붙여줄 거 같으면 함정을 파지를 말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이런 단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농도 단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농도 단위하고 환산에 대한 규정. 이거는 고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